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이렇게 좀 올려놓긴 했는데,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취업 컨설팅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박영순 P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박영순 PM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취업특강을 하지? 라는 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취업특강 전에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용노동부 사고 많이 좀 취업성공 패키지니 국민취업지원제도니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취업 컨설팅 사업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공급기관에 가서 취업특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취업 컨설팅이 연결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진행되고요. 거기서 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체험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저희 컨설턴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좀 낯선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막 대면을 자주 하거나 그러지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 여기 계산역에 3번 출구에 있거든요. 대면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까지 성공해 드릴 건데, 저희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본 곳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보니까 저희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 악선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소기업 쪽으로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지원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전담 컨설턴트가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취업 매칭을 해드릴 거고, 또 기업인력 에러센터라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좀 꺼내주실래요? 여기에 회원가입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곳이, 우리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 있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기업인력 에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 전담 컨설턴트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채용 공고도 보내주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취업 지원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가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강을 하고 뒷무렵에, 끝 무렵에 저 이제 가입 한번 하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실습까지는 아니지만 이력서 샘플 같은 걸 좀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보고 그걸 토대로 저희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력서 샘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볼펜 가지고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일단은 이력서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자기소개서 중요한가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신입한테, 그러니까 학교를 막 졸업한 신입들은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기관에서 되게 열심히 봐요. 근데 저희 같은 중장년층들의 자기소개서는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떤 것에 경험이 있고 이런 경력기술서 형식으로 보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다르게 자기소개서의 중점은 아닌데, 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그래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하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가 천천히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과 그냥 혼자 상관만 대답에 대해서, 면접 질문에 대답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가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저희는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항상 그것까지, 이게 만약에 면접 질문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맞다고 생각하는 장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겸손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게 장점이 되나요? 해서 장점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말하라 그러는데도 되게 글쎄요 하면서 조금 얼버무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잘 파악하고 저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직무에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 준비, 나에 대한 PR 준비를 해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하고 저희가 샘플하고 나눠드려서 작성하는 것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인력 애로센터에 등록하는 것까지 하면은 저희 컨설턴트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전화가 가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도와주면 좋을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면접 전에 면접을 이루어주려면 서류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앞으로의 나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기도 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리고 정말 어떤 가게들도 많이 물론 닫긴 하지만 어떤 직업은 점점 진짜 일자리가 너무 줄어가서 정말 TV에서 가끔 이게 뉴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분들 이렇게 일자리 있는 분들 들으면 솔직히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저렇게 젊은 사람도 저렇게 준비한 사람도 취업이 안 된다고 저러는데 나는 취업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가고 준비해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기다리지만 말고 이겨나갈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용시장 많이 불안해요. 저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취업률, 저희 이제 취업률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정말 취업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취업을 시키고 싶은데 기업에서랑 병원에서랑 학교에서랑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동행면접도 다니고 신나가지고 저희 컨설턴트는 그렇잖아요. 취업을 시키고 그분이 안정된 곳에 딱 취업해서 좀 경력을 쌓고 그러면 되게 저희한테 보람이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채용 정보 줄 게 없어서 저희도 또 되게 속상하고 스스로도 또 취업을 취업 안 되겠는데? 저런 사람도 안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참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혼란의 시기로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또 사실은 이 시간 여기 안 와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냥 들어볼래. 전문 컨설턴트가 어떤 얘기 하는지 나 궁금해 하면서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행동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점점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의 형태가 바뀌는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나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질문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한다 그러면 되게 긴장하시고 제 눈을 피해서 그러는데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점. 맞죠? 이거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점이 보여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만화작가 강수 생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가 보입니까? 난 점이요. 아쉽군요. 이 점 이외에 하얀 여백, 더 많은 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눈에 앞에 본 점만 보는 걸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이고 취업이 안 되는 지금 고용의 불안정 시대에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위기감에 그 점만 보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생각의 전환만 조금만 바꿔주면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하고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 점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 점에서도 좀 뭔가 넓은 여백에서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뭔가 불리하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불리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리하지만 어때요? 내가 더 그 부분을 채워서 노력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죽지 말고, 저도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저희 참여자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거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말고 그래, 좀 불리하긴 해. 하지만 더 노력하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더 해보지 뭐. 해서 그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하고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상록호텔직업전문학교 지금 전담 컨설턴트로 계신 분이 지난주, 지난주 해서 좀 상담하고 계신 분 취업 수기를 조금 간단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직자가 전화가 와서 저희가 면접을 마음에 든 곳에 면접을 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 되게 많긴 해요. 면접을 오라는데 면접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력서 들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전화가 이제 급하게 컨설턴트면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준비해놓은 이력서가 없는데 어떡하죠? 컨설턴트님도 당황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거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그래도 면접의 기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을 좀 찾읍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컨설턴트님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한테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도 하고 혹시 면접 먼저 보고 나중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좀 의논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희 상담사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이분이 합격까지 하셔서 들어가셨고 나중에 이력서를 저희가 제출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수기로 들은 얘기, 이번에 저희 상록 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들은 수기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서류가 없어서 못 나가는 일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저는 고용노동부 사업하면서 취업 컨설턴트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배정이 되어서 이제 참여자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 라포 형성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하고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해보고 막 해석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상담인가에 그분이 오셨는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취업 지원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자기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뭐 직무 분석을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할 건지.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팔을 딱 뒤로 하시면서 뒤로 좀 물러서면서 근데 상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정도 직장에 있었어요. 직장에 있다가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저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 조금 직업훈련 받으면서 좀 쉬면서 천천히 그냥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안 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컨설턴트는 어쨌든 컨설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도 예전에 10년 전에 이력서 써보셨으니까, 오래전에 써보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문 컨설턴트랑 같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설득을 했지만 그분도 고집 있으셨는지 아니요, 저 바로 취업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업훈련 교육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참여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 고집만 부릴 수 없어서 그러신가요? 저는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 상담이 끝나고 그 다음 상담 회차를 약속을 잡아놨는데 저 정확히 기억합니다. 금요일날 한 4시 정도에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상담사님, 저 그때 외근이었거든요.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좀 쉬고 싶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기업 하나를 조금
연결을 해줘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내일 10시까지 정도 이력서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마음속으로 그랬죠. 내가 쓰자고 그럴 때 안 쓰셨잖아 라고만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랬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화할 정도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준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도 알아보고 가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선생님 최근에 찍은 이력서에 붙일 사진 있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분은 취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이력서 사진을 너무 정면 보고 째려보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의 온화함과 자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로 이력서 사진을 먼저 가서 찍으십시오. 사실 찍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 사진을 먼저 찍으시고요. 저는 그동안에 사무실 복귀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이력서 샘플을 몇 개 보내드리는데 제가 선생님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먼저 몇 개를 좀 적어가지고 보낼 테니 단어도 괜찮고 뭣도 좋으니까 뭐라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했어.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외근도 있고 이번 그냥 메일인데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회가 이분한테 또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뭐 이력서 샘플도 보내드렸고 집에 와서도 저희 10시 넘어서까지 이력서를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건 이렇게 수정했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직무 내용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가면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사진까지 해가지고 완성본 해가지고 9시 반 정도에 그분이 메일로 그 이제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보냈고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받고 그분 취업하셨어요. 근데 저 그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기회라는 게 한번 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거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나는 나 지금 바로 취업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아직 취업 한 3-4개월 있다 할 건데 라고 해서 그냥 밀어놓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사실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과 원하는 일이 그닥 그렇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원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과 찾다 보면 겹쳐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 겹쳐지는 이 교집합의 이 시점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포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때 한번 해볼걸? 이라는 후회가 우리한테 남게 돼요. 이게 항상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해야 할 일과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의 어떤 좀 맞물려지는 기점이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기회라는 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직장 다니니까 회사 다니니까 인지어스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막 좋아서 막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새로운 환경으로 취업도 되고 변화돼 가는 걸 또 보면은 되게 제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 직업하고 맞아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원하는 일이 똑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 교집합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아까 저희가 취업 준비라는 참여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많이 만날 때 그분들이 해준 말들이에요. 선생님 저랑 이제 취업 준비해서 취업하게요? 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나왔던 말들을 적어봤어요. 이렇게 안 넘겨질까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채용 정보도 많지도 않고요. 되게 경력이나 학력 따지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기회가 많지도 않은데 이력서 준비해놨다가 낼 데도 없으면 어떡해요? 되게 많아요, 상담할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워크넷이나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올라와 있는 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채용 시장도 있지만 저희 컨설턴트들은 또
그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람을 찾고 있는 숨어있는 채용 시장에 대한 것들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찾아가거든요. 기업이 회사가 병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자 인사팀 저기다가 채용하고 올려 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물어봐요. 누구누구 씨 주변에 혹시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일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시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좀 찾아보고 없고 그러면은 이제 채용 공고도 올리고 저희 같은 기관에 전화도 하고 호텔 직업 전문학교에 전화해서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실래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냥 사이트에서 보이는 그것만이 기회가 아니라 숨어있는 시장들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저 사실은 그동안 이거 저 되게 배워보고 싶고 내 로망이어서 그냥 취업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거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냥 뭔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난 취업할 일은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 그분 10년간 일하셨던 분 취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한테 제가 취업 얘기, 막 이력서 얘기만 하면은 되게 불편해하는 표정을 저한테 지었었거든요. 그것처럼 난 취업할 일 없어요. 나 그냥 필요할 때 작성할게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것도 많이 썼어요. 선생님, 상담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 자격증만 따면요 오란 데 있어요. 그래서 저 안 쓸래요. 여러분, 오라는 데 있으면은 이력서 안 써도 되나요?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누구 추천으로 받은 어쨌든 정해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 내규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는 그 사람이 출근을 하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 이력서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소개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력서를 봤더니 이게 잘 못 알아보겠거나 이 이력서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는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말고 기본 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거. 이것도 좀 많았어요. 상담사님, 저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고 이력서라는 거를 최근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많진 않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체가 이력서예요. 제 이름만 대면, 제 얼굴만 내밀면 저를 믿고 신뢰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력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박영순이란 이름 대면은 취업할 수 있어서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상담사로서는 이건 핑계인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저희가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 이력서라는 거는 취업한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업 선호도 검사나 여러 가지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객관적인, 주관적인 내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일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잘 써놓은 이력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취업에 도움이 돼요. 준비를 해놨는데 기회가 됐을 때 그냥 똑같이 예전에 썼던 거 내는 건 아니고 그 회사와 그 직무에 맞게 수정해서 내긴 하지만은 어쨌든 면접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한테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얘기하면 조금 이력서를 왜 써야 되는지는 좀 이해되세요? 그러시죠? 조금 그러니까 이력서를 왜 써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이력서를 어떻게 쓸 건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력서를 써봤어요. 사실 여기서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써봤는데 그래도 상담사가 얘기하는 이력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조금 실습하면서 좀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력서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나를 꼭 뽑아주셔서 면접의 기회를 주시고 같이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그 없는 인사 담당자를 설득시키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직무에, 그 팀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인사 담당자가
눈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가끔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뭐 틀렸다 맞았다 없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면접 모든 것에는 100%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이 직무에, 이 팀원의 이 팀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인사 담당자 눈에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력서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자기 분석도 잘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왔는지, 그냥 가끔 자기 분석은 좀 그래도 조금 저희가 직업 선호도 검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분석은 조금 저희가 이제 빨리 좀 하긴 하는데, 직무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아마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 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이게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왔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직무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직무 분석 어떻게 하나요, 성담사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직무 분석이나 자기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할 건데, 직무 분석도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컨설턴트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무를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 저렇게 머리가 좋진 않아요. 저희도 저희 자료를 보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생님, 저희가 찾아본 자료로는 이 직무에서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조리사다. 그러면 학교 급식 조리사의 직무 내용을 쭉 저희가 직무 분석에서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10개 중에서 급식 조리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세요를 찾아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옮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이 사람 뭔가 자기 자신도 잘 알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잘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구나. 좀 전문성 있게 많은 구직자들 중에 꼭 이 사람을 꼭 채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들이 저희 이제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사실은 혼자 하려면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매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 하는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도 물론 잘하고 또 직업훈련 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전문 컨설턴트를 좀 괴롭히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아까 그분 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4시 다 돼가지고 전화와서 이력서 만들어주세요 한 것처럼 여러분들 적극적이게 전문 컨설턴트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클리닝을 해봤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이거 직무분석이라고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에서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인재상이 뭘까요? 좀 얘기해주세요. 같이 얘기해봐요.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좀 내려가긴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계속 학점부터 감소했잖아요.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력서를 통해서 이 사람 면접하고 싶다. 이 사람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초를 치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라는 종이를 한 장 보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인사 담당자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눈에서 보고 싶어하는 대로 우리가 쓰자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직무하려면 이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공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만 쭉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꼼꼼하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언제부터 진행해 왔었는지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십 개의 이력서가 들어와요. 워크넷이나 자코리아에다 세워놓은 거 하나 올리면은 정말 수십 개의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씩 몇 분씩 보지는 않아요. 쭉쭉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력서 한 장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표현의 방법만 조금만 달라져도 좀 더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직무에 좀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도 여기
이력서 작성의 유의사항까지 조금 하고 여러분들 조금 뭐 쉬는 시간 갖고 저희가 이제 실습 위주로 해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해주시고 혹시 여기까지 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 제가 강사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는 부분 있을까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고 일단 쉬는 시간이든 저희 컨설턴트가 이제 지정되면은 거기에 질문하셔도 되니까 일단 조금 들으시면서 야 난 이런 것들이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맞나? 이런 것들 한번 질문권 있으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력서 작성에 제가 OX로 한번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그냥 OX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요즘은 이력서를 예전에는 입사 지원서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방문해서 제출을 하면은 장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메일로 접수하는 데가 좀 많아졌어요. 우편이나 메일 접수 이런 거 많아졌는데 메일 접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끔 메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상간사님 하면서 문의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일 작성할 때 죄송합니다. 메일 작성할 때도 너무 과하지 않게 메일 내용에도 이런 강점을 가지고 이런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하게 된 어떤 사람이고 저의 특이사항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하는데 너무 이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 과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관련된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참여 경력, 그러니까 수상을 했다는 건 꼭 뭔가에 막 입상하고 대상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대회에 참여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성은 충분하게 어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은 이력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유튜브도 많고요. 책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은 매번 하는 게 사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는 건데 너무 식상한 것들, 어디인가 나온 듯한 것들을 좀 쓰는 것들은 되게 성의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특성, 여러분만의 강점,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자필 이력서보다는 컴퓨터로 잘 깔끔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샘플 드리는 것에다 여러분이 쓰시면은 저희 전문 선문서님들이 샘플에 맞는 이력서로 좀 폼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또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다면 출력해서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력서라는 걸 한번 컴퓨터로 준비해보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이것도 질문 한번 할게요. 학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재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 회사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2개 학교까지. 학교나 학력은 저희가 가장 최근 순을 좀 위로 쓰십시오라고 많이 보내드리는데 그때 학력 같은 경우도 최근, 예를 들어 대학교 나왔으면 대학교, 고등학교 2개 정도까지 써주시면 가장 심플하고요. 고등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까지 심플하게 써주시면 돼요. 굳이 줄줄줄줄 쓸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경력도 최근 순부터 역순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경력을 쓸 때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 실습할 때도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경력할 때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퇴사 사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또 선생님들 정직하게 쓰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깜짝 놀래요. 권고사직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굳이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 없잖아요.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될 것들은 좀 피해가면서 경력상 쓰는데 최근 순으로 쓰는 거고 특히 이 직무와 연결돼서 최근은 아니지만 좀 전이긴 하지만 좀 비슷한 직무로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포인터를 좀 진하게를 크게 한다든지 크기를 잠깐 키우면서 강조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냥 똑같이 쓰기보다는 이 직무를 지원하는 나는 요런 일 예전에 해봤어요. 2, 3년 전에 이거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원본 제출은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원본 제출하세요, 뭐 사본 제출하세요, 그때 하면 되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꼭
수상 경력이나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일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경험으로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혹시 봉사도 여기 이력서에 들어가나요? 직무와 연관성 있었던 봉사라면 여러분 꼭 작성해서 써넣어 주셔야 돼요. 요즘 봉사활동으로도 되게 그런 직무, 비슷한 직무를 했다거나 뭔가 리더를 해서 조금 뭔가를 좀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남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면접 질문에 나올 수도 있고 면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살짝 옆에서 도왔지만 이 직무와 연관성 있으면 한 줄이라도 써주십시오. 물어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주체적으로 쭉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어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봐요. 이력서라는 건 참 희한한 거 있죠. 저 자신한테도 그래요. 제가 쓴 이력서도 저도 쓰고 나면 저희 전문 옆에 있는 컨설턴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꾸 이력서 좀 한번 봐주세요. 제 눈에는 죽어도 안 보였던 게 다른 사람이 산자의 눈에서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오타가 있다거나 뭐 날짜를 잘못 기입했다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혼자서 그냥 이력서 쓰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누구 괴롭히라고 그랬어요? 컨설턴트님들 제 거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도 직업훈련기관에도 취업 관련 부장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제가 썼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실래요? 제 산자의 눈에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구성은 어떤지 오타는 없는지 단락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표를 만들었을 때 표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는지 포인트는 잘 맞췄는지 구체적으로 잘 언급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수정해서 보이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력서 실습에 대한 것들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조금 진행을 했어요. 실제라도 작성해서 예를 들어 도저히 못하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선생님 저 여기까지 썼는데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그 다음 진행도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력서 가락 같은 거를 좀 처음 작성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망설이지 말고 좀 편하게 저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가 교육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저는 유익한 시간,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해드리고자 불필요한 막 동영상 이런 거는 다 빼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좀 쉬고 웃고 갈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욕심에 제가 좀 많이 좀 빠뜨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고등어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막 다 말해줘요. 고등어예요. 똑같은 고등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그냥 재래시장 같은 데서나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놓이는 고등어고 이거는 홈쇼핑이나 마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놓여있기도 해요. 저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고등어 어떤 고등어 사실래요? 하고 물어봐요. 자 여기 A 여기 B 자 A 고등어를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B 고등어를 저는 사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도 B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A 막 그러시더라고요. A가 좋고 B가 좋고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정엄마한테 어머는 왜 이거 사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고등어는 고등어 빛깔도 보고 눈의 색깔도 보고 탱탱하기도 보고 그리고 내가 항상 사고 믿고 사는 그분한테 가서 딱 믿고 사고 그리고 내가 잘 손질해가지고 소금간 천연염으로 쫙 해가지고 해야 좀 위생적이지. 저렇게 돼 있는데 언제 건지 어떻게 알고 진짜 얼마나 위생적인지 알고 이제 그분 생각, 우리 엄마 생각은 친정엄마 생각은 나는 그래서 이거 먹겠어. 저희 같은 경우는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얼마나 깔끔해. 저렇게 깔끔한 거 사고 싶어 하는 것도 저희도 좀 편하게 살아고 싶어
조금 저희 세대가 또 갖고 있는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인사 담당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인사 담당자도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A가 좋고 이쪽 고등어가 좋고 이쪽 고등어가 좋고 그게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인사 담당자마다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인사 담당자님, 뭐 원래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꼭 이렇게만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력서가 뭘까? 라는 걸 여러분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력서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쭉 써보도록 해요. 이걸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력서에 이렇게 안 와봤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력서에 저희가 상담할 때, 컨설팅할 때 아까 뭐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자기 분석도 해보고 그 직무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병원에 대한 분석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채용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하나하나씩 다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게 강점인지 잘 아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강점 2가지만 말해보세요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라고 하는데 되게 자신없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대부분 다 성실하고 대부분 다 책임감 있지 않아요? 그걸 써야 돼요. 그건 좀 장점이 아니지 않나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일을 해봐서 저의 성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책임감을 통해서 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도 얘기하지만 가끔은 단점도 물어봐요. 면접 볼 때도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방금 강점 얘기하셨는데 단점은 뭐세요? 단점 한 가지만 말해보실래요? 그러면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단점은 또 잘 말하긴 하지만 단점을 얘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점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치명적인 단점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그 직무에 정말로 치명적인 단점이 되지 않도록 단점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뭐라고요? 치명적 단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만 쓰면 안 돼요. 저는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항상 일을 쫓기면서 해요 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진행돼야지만 단점이 써야겠는데 단점 같지 않은 장점을 쓰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을 쓰되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거를 보완하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기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가끔 제가 물어봐요. 이력서 작성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전에 저희 세대는 그런 거 많이 썼거든요. 사실은 가훈, 좌우명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물어보면은 선생님 혹시 좌우명이 뭐였어요? 혹시 가훈이 뭐였어?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가 생활 신조 같은 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항상 즐거워요? 회사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되게 싫을 때도 있고 항상 여기 그만두고 딴 데 옮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로또는 안 되나? 이러면서 직장 생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이겨나갈 수 힘이 되줬던 게 이런 좌우명이나 생활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기가 왔을 때 좀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력서 쓸 때, 자기소개 쓸 때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 꼭 좌우명 우리 하나 만들어봐요.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 쓸 때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에 대한 분석,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PPT는 다 넣었지만 여러분들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조금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력서 한번 샘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력서, 요 이력서 많이 보셨죠? 옛날에 문방구 이력서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되게 이력서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이거 지금 쓰면 큰일 나요는 아니지만 이력서 써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필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막 다른 샘플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이 이력서 말고도 자유형식 이력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이력서보다는 이런 자유형식 이력서가 있는데 아니요 선생님 이 자유형식은 제가 이제 샘플을 가져오느라고 그러겠는데 이렇게 까득까득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이 직무와 나를 좀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냥 자유형식의 샘플이 있어서 가져온 거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사 뭐 이런 것들 종교 특기 난 이런 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과감히 그냥 탭에서 지우면 돼요. 그래서 자유형식 이력서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는지 온라인 이력서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 회사 홈페이지에다 온라인 이력서 내는 데도 가끔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온라인 이력서라는 게 있고 온라인 이력서에 입사 지원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서 여기다 내가 박영순 하고 치고 학교 치고 여기다 첨부 파일 뭐 자격증 있으면 첨부 파일 끌어와서 넣고 이렇게 작성할 것도 하는구나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녀분이나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층들이 다 나가버렸네요. 너무 슬프게도 저희가 중장년층들의 이력서를 쓸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샘플이 이런 형식이에요. 약간 연대기식으로 먼저 우리 한국 이력서 나와 어쨌든 사진이 있으니까 이력서 하고 내가 그동안에 뭘 했었는지 간단하게 쓰고 교육사항이나 자격증 같은 걸 써주고 개인 실상을 좀 밑으로 내려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다 입사 지원을 할 때 제 나이가 되게 아킬레스가 아니고 되게 그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보통 이력서에 막 위에가 다 나오거든요. 몇 년생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굳이 그거를 기본적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위에다 쓰지만 개인 신상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이래 딱 보여주듯이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작성도 해봐요. 근데 회사에 자사 이력서가 있다 하면은 그 이력서 쓰는 게 맞는데 이력서가 없어서 좀 자유 형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력서 샘플이나 이런 형식으로 좀 작성해 보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 자료도 좀 드리고 하긴 할 건데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경력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었고 어떤 것에서 조금 주요 성취 이런 것들을 어떤 거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가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일 그냥 했었어 몇 년간 3년간 했었던 것 같아 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나요? 몇 명을 관리하셨어요? 몇 명분을 진행하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어가면서 좀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앞쪽에다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굳이 저는 이렇게도 작성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여러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 인사 담당자는 어쨌든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게 보고 싶은 거거든요. 샘플로 보여드린 거는 이 사람은 되게 이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무직이고 경력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하고 샘플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력 요약하고 사항 쓰고 뭐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린 거지 저도 이렇게 판 많이 안 나옵니다. 먼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좋은 샘플이 있어서 이렇게도 작성합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쓰는 것들을 좀 더 인사 담당자가 더 보기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것들보다는 제가 여기서부터가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집중해서 조금 그래도 찾아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력서 샘플로 보내드렸던 내용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냥 비슷하게 보통의 이력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기는 사진이잖아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냥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이력서 사진은 최근 몇 개월 것까지가 괜찮을까요? 6개월. 맞아요. 6개월, 뭐 3개월 이런 상관없는데 예전에 거거나 너무 포샵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너무 셀카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거 없도록 사진도 우리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 청년층들의 신입으로 탁 찍는 그런 사진 말고요. 우리만의 느낌, 나만의 색깔이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적당하게 이 사람이 이 사진만 봐도 뭔가 끈기 있어 보이고 열정적이고 온화해 보여. 큰 트러블 없이 한 팀워크를 잘할 것 같아. 그런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을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해요. 사진은 꼭 예전 거 셀카로 찍었던 거 말고 투자하세요. 이력서 사진 저희가 준비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성명란도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렇게 칸이 있는데 나는 영문 내 이름 잘 몰라 빼놓을래 빈칸 하시지 말고 되도록 빈칸 남기시지 말고 요즘은 네이버에다도 영문 이름표만 이렇게 치면은 박영순 치면은 쫙 영문으로 나와요. 또 한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라는 거. 연락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좀 칸이 좀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온다고 왔는데도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연락처 같은 경우도 조금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연락하셔야 되는데 비상연락망까지 써야 되나요? 네, 쓰셔야 돼요. 가끔 내가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비상연락망을 취업 담당 상담사 해가지고 저희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못 받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받아서 대신 뭐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락처는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입사 가능일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입사 가능일? 여기 회사 들어가면 나 이제 못 쉴 것 같아. 다 쉬고 조금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갈래. 저는 한 달 정도 있다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회사가 좋아할까요? 그럼 그때 입사 지원하세요. 저희는 지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합격 후에 일주일 안에 2주 내 그래도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은 회사고 상담사님 해주셨는데요. 저희 출근은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근데 제가 6월 말경에 가족여행을 이틀 잡아놨어요. 안 되겠죠. 그냥 포기할게요. 어때요? 포기해버릴까요, 우리? 포기해버릴까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면접 볼 때랑 말하라고 그래요, 제가. 제가 사실은 입사는 바로 다음 주부터 가능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좋은 곳에 취업될 걸 모르고 가족 약속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때 정도 혹시 제가 연차를 쓰거나 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충분히 해서 정말 좋은 사람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회사 사정이 안 된다 하면 빨리 말해주거나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짐작으로 안 될 거야. 그냥 지원 안 할래. 안 간다고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연봉 자꾸 써라는 데 있는데 뭐라고 써요? 물어보는데 채용 공고에 예를 들어 연봉이 나와 있으면 그 연봉 후 테두리 안에서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가장 저는 무난한 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희망 연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게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직업 훈련을 몇 개월 받았고 이런 자격증을 가졌고 예전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 좋을 것 같아. 경력은 없어. 근데 자격증을 있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급여 이렇게 회사가 어느 정도 조금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막 함부로 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규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봉을 지금은 내가 희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면접 후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협의 가능합니다 라고 쓰는 것도 저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물론 대면으로도 뭐 서류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이메일을 쓰라는 것도 가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전에 오래전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장난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새롭게 이니셜 활용해서 본인 뭐 PYS 뭐 숫자 넣고 네이버.com 이렇게 만들어도 되니까 조금 그래도 나는 사회인으로서 이제 집에서 일하고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커리를 쌓으려고 나는 이제 이 정도의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줄게. 이거 메일 만드는 것도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니셜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무의 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좀 쓴다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은 그 직무 특성에 맞게 쓰는 거는 남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가장 저는 심플한 게 그 사람 이니셜로 작성하는 거 제일 선호합니다. 자, 학교 쓰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학력과 경력은 최돈순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아 맞아요. 자유 형식일 때 최돈순으로 쓰는데 혹시라도 회사의 양식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회사의 양식에 많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도 이게 좀 올라가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회사의 양식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빈 공간 없이 자기가 들어갔던 것까지 해가지고 작성해 주는 게 맞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좀 올라갔는데 기재 방법에 숫자 쓰는 거 이렇게 년, 월 돼 있을 때는 2021년 5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공간으로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력서에도 보면은 한 번만 봐주시면은 학력사항에 제한 기간 나와 있죠.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2020년 10월 이렇게 월까지만 해서 물결 표시해서 그 다음에 2021년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도 통일돼야 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날짜 쓰는 형식이 다 다르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연과 월까지만 해서 표시해 주는 걸로 통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안 보여서 그렇긴 하네요. 이것도 그럴까요? 이제 막 열 때마다 겁나네요. 경력 나올 때 경력사항에도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YYY.mm.처럼 2021년 05월점 해가지고 물결 표시하고 나가는 이 공간은 모든 형식에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직 이유, 아까 저희 앉아 계셨던 지금 잠깐 이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항상 이력서 쓸 때마다 퇴사 이유 되게 고민된다고 저한테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쓰라는 곳이 있는데 공간에 사실은 그 작성함에 있어서 굳이 내가 몸담았던 회사를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는 건 전 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웃자고 하는 공고 사직도 그렇지만은 뭐 회사의 경영적인 것, 뭐 악화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개인 사정.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네, 그때 정도에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되었고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번 기회에 내가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싶어서 그때 퇴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그런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보다는 좀 긍정적이게 써주라는 거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까 경력이나 학력은 최우선으로 써주라고 그랬는데 자격증은 최근에 땄던 것부터 쓰는 게 아니라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부터 좀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더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면은 좀 글씨의 진하게를 좀 다르게 해서 눈에 확 인사 담당자가 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썼는데 꼭 굳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니어도 돼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쓰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글, 그 다음에 정보 검색 이런 식으로 SNS 활용 이렇게 내용 바꿔도 돼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굳이 우리 하는 직무에 엑셀 필요 없는데 여기다가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정보 검색 난 이 정도 할 수 있다. 중정도 할 수 있다. SNS 나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좀 바꿔주는 것도.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왕이면 상중 하루 나와 있지만 하루 쓰기보다는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고 유튜브 좀 보면서
뭐 자녀분들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우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락을 쓰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내었을 때 신체나 병역,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양식이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기도 많이 해요. 근데 나와 있으면 굳이 이제 회사 양식이라면 이제 뭐 무관 이렇게 쓴다거나 하는데 이 취미는 제가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자한테. 제가 되게 조금 취업 알선을 많이 시킨 회사가 있어서 이제 인사 담당자랑 친해졌는데 물어봤어요. 담당자님 근데 이거 뭐 왜 물어봐? 이거 빼면 안 돼요? 회사 양식이라 어쩔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런 숨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취미는 그 사람하고 그 취미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끔 취미를 쓰는 이유는 취미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좀 혼자서 조용히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이루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거기 포지션을 맞춰서 조금 채용 여부라든지 아니면 그 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좀 성향적인 것들을 보는 것도 조금은 들어간대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딱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액티비티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딱 자기가 맡은 분량을 조용히 갖고 가서 그걸 딱 완성해가지고 딱 갖다 해서 딱 맞추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취미생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저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흔한 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숨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도 요즘 가족관계 굳이 쓰라고 안 해요. 그래서 가족관계 같은 경우도 그게 꼭 아니면은 빼버리는데 있는 보시면 혹시 나오는 것이 가끔 있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냥 공백 남기지 말고 긍정적이게 좋은 말면에서 가족관계 좀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줄인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 참여자도 예전에 저랑 막 이력서를 만들었을 때 작성해놓은 그 이력서의 날짜 같은 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랑 작년 20년 4월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력서를 만들었던 친구인데 그동안도 일사지원 몇 번 했죠. 근데 7월경에 한국병원에서 또 채용표가 올라와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보통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지원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지원을 하고 나서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뭐 회사 명의라든지 이런 거 잘 확인하셨죠?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해외측에서 좀 보내보실래요? 했더니 날짜가 4월 10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게 인사담당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어떤 인사담당자 봤을 때는 되게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란까지 보내기 전에 꼭꼭꼭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어떡해. 저는 자기소개서를 시작도 못했네요. 제가 말을 좀 더 빠르게 했어야지.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하나씩 써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명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자료 드리면서 자기소개서의 경험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것들을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사진 안 찍으셔도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글로 가서는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작성해가지고 전문 상담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만의 스타일, 내 개성과 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사실은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날짜 잘못 쓰듯이 기억력이 정말로 잘못되는 경우는 진짜 이거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 실수 없을 것 같죠? 해요, 가끔.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뭐 지나친 솔직함이라든지 진정성 없는 온몸을 바쳐서 회사에 임하자니까 요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조금 더 좀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논리성 있는 글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 기업 소개에 나올 듯한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왜 이 직무에, 왜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지를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건드려 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에요. 저희가 뭔가가 늦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준비가 아직 좀 덜 됐다는 거, 또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모든 이런 불리했던 모든 상황들은 누군가 다시 대신 해결해 주거나 어서 오세요 하는 곳은 없어요. 그죠? 그 어서 오세요 하는 곳은 없지만 비어있는 곳에서 찾고 있는,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하잖아요. 많은 중소기업들은 또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을 찾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연결이 안 돼서 못 들어가거나 실업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같이 찾아보고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여러분들의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담당 컨설턴트랑 하나씩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나눠드렸던, 저희 상담사님이 나눠드렸던 이력서라는 거, 입사지원서라는 거를 한번 선생님 저 취업 준비 지금 안 할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작성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한번 해보면서 그거를 보내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 컨설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성하는 것과 여러분들 취업 의식 조사라는 거, 언제 어느 쪽으로 뭐 취업할 건지에 대한 것들 조사 정리 드렸는데 거기에 꼭 밑에 저희 컨설턴트님께서 전화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전화할 수 있도록 여기 아래쪽에다가 본인 연락처랑 이름,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까지 좀 꼭 써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동의예요. 개인정보 동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본인 휴대폰이시면 휴대폰 한 번만 꺼내주시겠어요? 휴대폰 꺼내셔서 선생님 그 작성하는 거 조금 이따 해주시고 이거 등록하는 거 먼저 조금 5분이면 됩니다. 이거 작성하는 거 5분이면 끝나서 5분간만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휴대폰 네이버 창에나 검색창에 기업 인력 에러센터라고 한번 맞춰주십시오. 혹시 잘 안 되신 분 손 드시면은 저희 상담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드릴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네이버 창에 기업 인력 에러센터, 좀 많이 어렵죠? 저도 막 이렇게 안내하고 그럴 때 입이 좀 꼬여요. 기업 인력 에러센터라고 쳐서 하면은 맨 위에 중진공 기업 인력 에러센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거기 터치하고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거기서 터치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팝업창이 여러 개 뜨면서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조금 내용이 바뀔 수는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이트예요. 기업인력 에러센터라는 사이트고요. 들어가셔서 혹시 잘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돌아다니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탭 바로 아래 보면은 이력서 작성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상담사님 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여기 이력서 작성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이 보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본인이 인크루트에 있으면 인크루트에도 되긴 하는데 회원가입이라는 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안 하셔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좀 드시면은 회원가입하는 로그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안 되세요? 도와드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그 회원가입에 핸드폰으로 회원가입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보면은 뭐 네이버로 하면은 네이버 아이디 비번 치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해서 이제 이 화면이 나오면 저도 이 화면만 켜놓고 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일단 조금 잘 안 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자기소개서까지.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다가 저희 기업인력 에러센터에는 그냥 상로 호텔 직업 전문학교 무슨 교육 과정 누구라고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에다는 나중에 자기소개서는 저희 컨설턴트님 이렇게 작성하세요. 자료 드리고 뭐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상로 호텔 직업 전문학교 무슨 과정 수강 중인 누구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한 줄 정도만 잘해서 마지막에 저장하기까지 되면은 저희는 여러분의 귀한 정보를 저희가 아무거나 남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력 에러센터에 저희 전담자들이 볼 수 있게끔 뜰 거고요. 전담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가서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주세요 안내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려움이라든지 조금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상담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가입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사실은 앞으로 정말 일자리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입사 지원서만 그냥 넣지 말고 나의 강점을 좀 드러내서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보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있고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채용하면서 회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은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성공해서 경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는 진짜 20년, 30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고개 들어서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이제 저 인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저한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오늘 단발성 특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취업 지원 도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